안녕하세요.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은 K8을 기다리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? 이 길고 긴 출고 대기 기간을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? 원래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빨리 갖고 말아야 하는 제 성향상 이 기다림이 저에겐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. 그냥 잊고 살면 된다고들 하시지만 저는 빨리 차를 받고 싶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K8이 생각날 때마다 좀 그 지루함을 달랬었던 저만의 노하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아주 베이직한 방법. 네이버 카페 중에는 K8 오너스 클럽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.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협력업체 글들이 좀 많아서 시겁해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게시판만 좀 찝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가입하시고 나면 다른 게시판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. 딱 여기만 보시면 돼요. 바로 K8 오너스 계약 출고 카테고리인데요. 출고 인증 게시판에서는 2.5, 3.5, LPI, 하이브리드 등 출고 인증 사진들을 회원분들이 올려주십니다. 사실 그 사진이 그 사진이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트림과 컬러, 옵션은 어떤지 봐도 늘 궁금해서 또 보게 되거든요. 나름 재밌습니다.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아요. 출고 예실 게시판에서는 몇 월자 계약자가 몇 월에 받는지에 대한 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.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몇 월에 받을 수 있을지 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. 요즘은 12월자 계약자분들도 받으시더라고요. 저도 2달 안에는 받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. 대기 순번 게시판은 각 트림, 내외장 컬러, 옵션별로 순번을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. 각 조건별로 나는 몇 번째인지 서로 공유하는 게시판인데요. 저는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, 내장 블랙, 외장 블랙, 드라이브 와이즈, 컴포트, 스타일, 프리미엄, 메리디안 사운드 옵션인데요. 지난 7월에 저희 순번은 저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23분 중 9번째였어요. 혹시 나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서 자기 순번을 좀 가늠해 보는 겁니다. 같은 조건의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때가 없어요. 그러나 출고는 이 순번이 아니라 내가 계약한 날짜의 순번대로 받으므로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. 다만 내 앞번호가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차를 좀 더 빨리 받게 되는 경우는 있다고 해요. 마지막으로 계약 인증 게시판은 나의 계약 날짜를 적어보는 것입니다. 한 번씩 올려보면서 좀 지루함을 달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계약하자마자 인증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방법. 유튜버 리뷰들 마스터하기. 오래 기다리는 차인 만큼 K8이 어떤 차인지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. 저는 모카하고 오파TV를 좀 재밌게 봤는데요. 뭔가 너무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진행이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미리 K8 사용법을 설명해둔 영상은 저는 좀 서너 번씩 좀 보았어요. 특히 저는 친절한 김 부장님 영상을 몇 번씩 보면서 미리 사용법을 익혔습니다. 특히 최신 차를 타보지 않고 오래된 차를 탔던 저 같은 분들에게는 복잡한 기능을 익히기에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. 나중에 다시 보면 헷갈리기도 해서 몇 번이고 좀 다시 봤던 영상입니다. 또 시간도 잘 가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. 네이버 카페에서만 K8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.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K8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. 각 커뮤니티에서 K8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네이버 카페에서는 K8을 좋아하거나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좀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많은 반면에 커뮤니티들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팸코, DC인사이드 자동차계, 직장인 앱, 블라인드, 디제이 매니아, SLR 클럽 등입니다. 뭐 그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. 아마 더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K8에 대한 생각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커뮤니티를 보면서 딱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. 그돈씨의 법칙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. K8 살 돈이면 이라며 나오는 글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서 사실 제네시스 GV70과 좀 갈등을 했었는데요. 저는 패밀리카로서는 실내 크기가 더 큰 K8이 더 낫다고 결국 생각했어요. 하이브리드라서 GV70보다 세금이나 연비가 더 좋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요. 무엇보다 제네시스 GV70에 넣고 싶은 옵션들을 좀 추가하면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하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1000만원이 가벼울 수 있겠지만 또 1000만원은 투자 같은 곳에 쓸 수 있는 돈이라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. 제네시스의 고급감이 훨씬 크긴 하지만 저 스스로가 제네시스를 살 만큼 언젠가 더 고급한 인간이 되기로 하고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어요.
지금은 K8도 충분히 고급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. 사실 저는 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중고로 산 아베오 수동 차량도 10년이나 탔고요.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차에서 내리는데 조금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이제는 좀 좋은 차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네시스까지 생각을 미쳤던 건데 저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차로 나를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로 저 자신을 증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차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의 위치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버는지,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 본질적인 차이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요. 오래 기다리신 K8 미칠고당 여러분, 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한 달 더 빨리 출고 받으실 겁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